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회 과학기술 플러스 사회혁신. 뭐라고 해야 되나? 나 이 세고 하니까요. 잘해, 좀 잘해. 나중에 이런 걸 그거 맨 앞에 인트로 재밌겠어. 잘해줘. NG 영상.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회 과학기술 플러스 사회혁신 포럼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대학 전환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마산에서 오셨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전주? 예. 저희들이 오늘 대학 전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파도와 함께 또 그 바람의 그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오늘 대학 전환을 얘기하지만 리빙랩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학교에서 지역 협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엮여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일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지역 협업 활동들, 지역 혁신 활동들을 교육과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 시민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의 중심에 이제 리빙랩이 있죠. 그래서 저는 리빙랩을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그리고 학생 교육과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일을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정은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바다가 아름다운 창원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희 세부전공은 교육학이고요. 지금 링크사업단에서 지역사회 혁신센터장과 지역사회 공헌센터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대학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상생을 꿈꾸고 또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일을 좀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의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혁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혁신가로 양성되어질 때 그 도시의 미래가 더 밝은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입니다. 첫 번째 청년은 바로 교수 혁신이고요. 두 번째 혁신은 대학생들의 혁신이고,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혁신입니다. 이 세 가지 혁신을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엮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그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온 한동숙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주대에서는 그 지역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수나 학생들의 활동을 좀 총괄하고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제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전체 전라북도 내에서 리빙랩 활동들을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을 맡으면서 그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리빙랩 활동들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대학 전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도 그렇고 저성장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학을 둘러싼 그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각자 생각하는 어떤 환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 이제 22차 그 한국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학은 가장 큰 격변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신입생 수가 이제 줄기 때문에 많은 수의 대학들이 현재 그 존립의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제 또 한 측면으로는 지금의 이제 세대들이 점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뭐 한 2년 차이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바뀐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현재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와 그 세대 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어떤 변화도 그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현재 그 대학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대학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온라인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또 대학이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준비들이 현재 하나하나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학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현재 리빙랩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그 요청도 많이 하고 자문 요청도 하면서 자체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바꾸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서 이제 많은 리빙랩 활동들을 뭐 지역에 있는 많은 그 활동가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이 리빙랩의 중요성이나 그 필요성들을 하나하나 느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어떤 그 활동가 조직에서 또 요청을 많이 해요. 자문 요청도 하고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리빙랩 기반으로 이 토대를 만들고 한번 같이 그 운영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리빙랩이라는 게 대학 사회의 변화를 갖다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서 지금 그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지역 사회에서 지역 혁신을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서도 이 리빙랩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빙랩이 가장 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대학 전환을 얘기하는데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도 바뀌어야 되고 그걸 둘러싼 학생들도 바뀌어야 되고 이 지역 주민도 바뀌어야 되고 이 전반이 지금 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리빙랩은 대학만이 바뀌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우리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달리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정은희 교수님한테 조금 말씀 듣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대학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대학의 총장님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스스로의 성찰과 자성의 목소리를 서로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생들을 정말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역량 있는 공부머리가 아니라 일머리를 갖춘 사람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 지금 이제 닥치고 있는 상황과 위기는 단순히 겁을 내거나 혹은 뭐 걱정해야 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들을 성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위대한 기회가 왔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빙랩의 관점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랩의 또 가장 저는 매력적인 부분이 그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전문가의 어떤 관점이나 혹은 한두 사람이나 한두 계층의 주도성이 아니라 상호 주도성,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서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떤 기획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A to Z 과정을 전반적으로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도해가는 그런 과정들로 대학의 문제도 풀어가야 되고 또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유치도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네요. 아까 참여를 넘어서 상호 주관성 아니면 상호 주도성 이런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예, 우리 김민수 교수님요. 다들 맞는 지적들 하시고 적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대학이 가진 본연의 가치는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 인간이 혹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본연의 가치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이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90년대가 들어서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대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그것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미래를 함께 만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대학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교육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우리보다는 나를 더불어보다는 혼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리빙랩이란 활동은 그렇지 않고 아까 정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함께 나와 네가 서로 주도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들을 그리고 변화들 이런 게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점점 우리 가치 이런 것들을 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사회는 근데 리빙랩이라는 활동은 같이 더불어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가능한 활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민교육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시민교육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리빙랩 활동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교육의 형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배웠던 윤리교육이 아닌 주도적인 새로운 시민교육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서 리빙랩 활동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민교육으로서의 리빙랩 활동도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세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학 전환을 얘기하지만 이 주제를 대학에 포커스를 두지를 않고 계셔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손을 어떻게 맞잡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에서 내 혼자 그리고 내 수업, 내 학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뛰어넘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개념이 사실은 리빙랩인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동숙 교수님께서 지금 대학 그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대학하고 둘이 아닌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역의 문제였는데 결국 그게 대학의 문제이고 대학의 문제인데 그게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지금 한동숙 교수님은 직함 컬렉터로서 없는 직함이 컬렉터. 제가 발음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대학 내에서 그 교수님들이나 본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지역 대학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맞고요. 또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대학은 없어져야 되는 그 인원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러면 결국은 대학에서 지금 뭐 하나의 대학이 있으면 이게 지역 대학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각각의 그 지역별로 학생들의 숫자가 줄게 되면 결국 거기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학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뭘로 삼아야 되는가? 대학의 어떤 부분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 돼야 된다. 니네는. 그래야지
니네가 없어지고 힘들어할 때 지역 주민,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도움을 주면서 니네를 살리려고 하지. 니네가 실제로 이제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의 어떤 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 뭐 다른 대학하고 이렇게 연결만 돼 있다면 지역에서 이 대학이 존립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대학들은 모든 대학들이 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않는 한 그 자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 가장 딱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 전략과도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그 발전 전략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가는 역할을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그 교수들이 하나의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집단으로서 그 전문가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또 자문도 하고 또 R&D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 결국은 이 대학이 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그건 망할 수 없는 대학이 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기반도 확실해지고 신입생도 더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전주대 내에서도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지금 그 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 과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정년기 학생들만을 교육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많은 그 재직자들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의 요구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교육들을 대학 스스로가 나서서 같이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그 대학이 이제 자부하고 나갈 때 결국은 이 대학은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대학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리빙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맡고 있는 그 평생교육 대학인 미래융합대학에서도 자체 이제 그 리빙랩 프로그램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리빙랩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싱킹 같은 걸 이제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사회에서 배울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몰랐다.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한 건지 전혀 몰랐다. 또 리빙랩이라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전문가 이렇게 결합돼서 하는 형태들을 알지 못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지역 하나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 생활 태도부터 생각하는 방법들이 하나씩 바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 자체가 아까 이제 김민수 교수님이 얘기했던 기초적인 어떤 일반 시민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되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전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학에서의 교육은 시민 교육을 넘어서 하나의 전문가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시 사회 혁신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전문성을 투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었죠? 예, 좋습니다. 너무 길어. 예, 우리 정은희 교수님. 네, 갑자기 너무 행복하네요. 사실 제가 세부전공이 평생교육이 전공이 아, 그러세요? 교수라. 네. 전 평생 교육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왔던 한 꼭지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좀 더 한번 피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대학생들을 사회혁신가로, 지역사회혁신가로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을 그렇게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고 또 시민들을 그렇게 그런 어떤 사회혁신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그것이 저희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전생애에 대한 학습 역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삶의 주체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서서 공동체 삶의 질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협업하며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툴이 저는 리빙랩이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창구를 통해서 전화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 중에서 실행 가능한 리빙랩 팀을 붙여서 실제 그 마을로 가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최근에 끝난 1차적으로 사업 결과가 나온 마을이 있는데요. 복림동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도 이제 새롭게 좀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세 개의 동이 합쳐져서 대동제로 하나의 동이 된 그런 복림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 온 친구들은 예전에는 내가 사림동에 살았는데 대동제가 되면서 나는 복림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또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까 이걸 고민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마을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도지사님 그리고 또 뭐 시청 그리고 도교육청의 교육감님 또 대학의 저희 부총장님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그리고 이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올해 드디어 그 동네에 있는 세 개 초등학교가 3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의 교재로 사용하기로 확정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다 우리가 좀 잘 준비하면 내년에도 이런 교과서가 더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들산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붙어서 이걸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내년에는 또 이걸 상품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실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용화.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1년여 만에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마을의 교육으로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요. 한번 발을 넣고 나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복림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조직을 만들어서 매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이 이렇게 한 동네에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툴이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두 분이 평생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리빙랩 특강을 가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 교육 쪽에서 리빙랩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제 제가 리빙랩 특강을 했는데 그 평생 교육을 담당한 분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이런 부분 속에 리빙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송희지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야, 여기가 또 다른 블루오션이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도 평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대학은 우리 대학 거야. 우리 거야. 그리고 우리 지역 거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대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어르신들이 함께 바뀌어갈 수 있는 뭔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중심에 그 대학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수 교수님. 네,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교육이 이 뉴노멀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아주 꼭 필요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교육 체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도 평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중요하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대학들이 중요한데 조금 큰 틀로 얘기하면 좀 거창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꼭 살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 뭐 계속 지역 균형 발전 말만 많이 하고 뭐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지역 대학들을 살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역 균형 발전은 뭐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세종에 내려와 있고 많은 뭐 연구원 공공기관들이 막 전국에 막 뿌려졌잖아요. 뿌려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정말 아까 한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같이 살아 숨쉬는 대학으로 키우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고 그러면 따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대학을
지역의 대학들을 잘 만드는 것, 그게 국가가 100년이 대계를 꿈꾸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예.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지역과의 소통,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을 네.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까 리빙랩도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이 바뀌고 대학이 바뀌고 하는 그런 리빙랩 활동을 하나 조금 소개를 듣고 싶네요. 우리 전주도 그렇고 지금 아까 사례 네네.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셔요. 저희는 이제 리빙랩 활동은 굉장히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는 대학교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리빙랩을 제일 많이 하는 대학교일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성과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과 같이 한 활동들 중에 저희가 요즘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활동은 이제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 만들기를 저희 대학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의 리빙랩과 지금의 리빙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차이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한정생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이 전문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 100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시민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리빙랩 활동을 하면 주로 시민들에게 디자인 띵킹이나 폼 아이트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요런 거로 생각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문제에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감 지도도 만들고 이해관계자 지도도 만들고 뭐 매트릭스도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했는데요. 요즘은 저희들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료를 찾아오세요.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분석도 좀 해갖고 오세요. 이런 숙제들을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숙제를 잘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저희가 이번에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마을버스와 그 통근 전철이 서로 이렇게 불일치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 엄청 뛰어야 하는 상황들. 그래서 이걸 조금 마을버스와 통근전철과 통근버스를 연계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연구해보죠. 그런데 이분들이 빅데이터를 찾아오시고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버스 시간, 전철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직접 막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찾으셔서 막 하려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고양시의 그 마을버스 체계를 조금 바꾸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내년에 저희는 리빙랩 활동을 항상 이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발굴하고 두 번째 단계는 실증하고 그 실증을 이제 연구와 지속 가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은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고양시에 이렇게 뭐 버스 체계도 바꾸고 어린이 보호 구역도 만들고 또 그 일방 통행로도 개선하고 하는 문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정은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만드셨어요. 초등학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시민 교육을 위한 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위한 선거 시민 교육 보드 게임인데요. 이름이 보트입니다. 그래서 보트라는 시민 교육 게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충남교육청 그다음에 여기 저희 서울시 선관위 이런 데 납품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9월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보트게임을 가지고 시민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그 보트게임을 조금 더 리빙랩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빙랩 방식으로 보드게임을 만들고 그 보드게임을 상품화했고 그 상품화를 이제 테스팅하면서 개선하는 형태로 지금 리빙랩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교육도 얘기하셨고 지금 아이들 교과서도 얘기하고 지금 보드게임 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요 부분을 한번 나중에 네. 묶어가지고 한 곳에는 교과서 자랑도 하고 여기는 네. 보드게임도 네. 자랑하고 저 우리 한동석 교수님네도 진짜 자랑할 거 많거든요. 지금 보드게임 그거 관련돼서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이제 수업 중에 하고 있죠. 예, 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보드게임 얘기하는 순간 우리 한동석 교수님한테 훅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같은 결의 보드 게임 얘기 하셔야 되면 아니. 네, 저희도 리빙랩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100여 개 정도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리빙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속 가능한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공원학과 리빙랩 사업으로 연계해서 좀 실제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좀 연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저희 경남대학교 근처에 올영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은 쓰레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많이 버리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주민들도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의 그 뭐랄까요 불만도 많고 또 대학생들의 불만도 많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학생들만의 문제야 뭐 주민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는 서로가 함께 제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원인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럼 주민들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동장님 오셨고 총무계장님 오셨고 그리고 그 동에 살고 계신 이 통장님들 오셨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도 오셨어요. 한 30명 정도 오셔갖고 워크숍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원인 분석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논의를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여러 차례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주민들 그 조직화된 주민들 한 40여 차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A, B, C, D 안이 나왔고 또 예산 범위 안에서 또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 어떤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 주민들을 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하자. 그럼 이 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럼 대학생들이 하겠다. 그럼 교육용 브로셔 누가 만들 것이냐? 또 우리 학교의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그럼 디자인을 만들겠다.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저희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유학생들은 쓰레기를 갖다 많이 버리면 그 지역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상들이 있나 봐요, 중국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데 대해서 전혀 또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중국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또 이걸 누가 만들까? 또 대학생들 자치회에서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을 배우로 초청해서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인식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보니까 비탈지기도 하고 워낙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쓰레기를 많이 투구했던 곳이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잘 개선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미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럼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몇 분이 참여하시고 또 건축학과가 참여해서 미니 공원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션을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기계공학과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모션에 의해서 갑자기 로봇 눈이 딱 떠지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하는 자동 그 개선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이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실험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요.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야 이거 내가 낸 아이디어가 또 우리가 계속 감시단으로 참여하고 또 실제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이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리빙랩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예, 한동수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리빙랩 활동들, 대학에서 리빙랩 활동들은 그 전주대 같은 경우 뭐 세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모임이나 팀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활동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학점 교육으로 하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리빙랩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과 특성화라 그래가지고 학과 내에서 자기의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팀이 짜여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리빙랩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제 뭐 지역 전략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학과 한 3-4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역 전략과 맞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리빙랩 활동들을 하는 거 이렇게 차원으로 3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차원에서 보면 일단 뭐 비학점 교육은 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기반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그 풍수의 재보험에 대한 그 리빙랩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그 하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민이나 이제 어민들에 대해서 풍수해가 있을 때 그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보험을 들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그 농민들의 가입률이 한 3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다 농민들과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했었어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 이제 그 제도상의 문제가 참 많다. 그 운영하는 방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짓잖아요. 근데 이 재보험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험 드는 시기도 잘 안 맞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농민들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이거 다 하고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스스로 그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협에다 그걸 제안도 하고 이런 리빙랩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전공과 현재 지역의 문제들을 결합을 시키고 또 그 속에서 문제점을 깨닫고 그 깨달은 걸 갖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애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용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잘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흐뭇했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 교수들 스스로가 이제 리빙랩 활동, 자기 전문성을 갖고 리빙랩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리빙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공유경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들의 이제 리빙랩 활동을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지금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전라북도가 13기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그런 활동팀들이 있고 활동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직해 나가면서 그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주대라는 대학 내 이렇게 조그만 그 공간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주대라는 부분이 전라북도 전체를 갖다 커버하면서 학생과 교수들이 각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